말갛게 상기된 볼, 잔뜩 웅크린 몸, 뭔가를 살짝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 오른손, 다리 사이로 향한 왼손, 그리고 은밀한 곳으로 쏟아져 내리는 황금비. 보자마자 야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아득해지는 이 그림만 봐도 누구 작품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황금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이에요. 그냥 봤을 때는 평온하게 잠이 든 여성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 화면 왼쪽에 화려하게 빛나는 황금비를 보면 클림트가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를 담아낸 걸 알 수 있죠. 그림 속 주인공은 다나에입니다. 그녀는 그리스의 조그마한 왕국의 공주로 태어났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나이는 정말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예쁜 딸의 앞길이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리스 시대에는 점치는 게 유행이었으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그리고 물어보죠. 우리 딸 다나이의 미래를 보여주시오. 그런데 점쟁이가 점을 보다 말고 사색이 되어 입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점을 본 결과를 절대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왕은 답답했겠죠. 점쟁이에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러자 점쟁이가 말했어요. 공주님이 낳은 아들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점치면 무조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덜컥 겁이 난 거죠.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대책이긴 한데 아들이 안 나오면 자기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섬에 높은 탑을 짓도록 명령하고요. 딸을 아주 어릴 때부터 그곳에 가둬버려요. 다나이가 원조 라푼젤이 된 순간이죠. 그런데 아까 말했죠. 고대 그리스에서 꼼수 부린다고 운명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고요.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제우스가 나타납니다. 제우스는 예쁜 여성을 보면 절대 그냥 못 지나치거든요. 지나가다 다나이를 보고 너무 예쁘니까 다짜고짜 임신시켜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런데 탑을 아주 꽁꽁 싸매놨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황금구름으로 변해서 황금비를 뿌려요. 결국 다나이는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페르세우스입니다. 그럼 페르세우스가 나중에 커서 자기 외할아버지를 죽이느냐?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에 페르세우스가 나오는 작품에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다양한 작가들이 다나이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16세기에는 얀 고사르트, 코레지오 그리고 티치아노, 17세기에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렘브란트, 19세기에는 에드워드 번 존스와 20세기에는 구스타프 클림트까지. 클림트 이전의 다나이는 제우스가 직접 또는 황금구름의 형상으로 나타나거나 다나이의 표정이 하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이거나 황금비를 노파나 천사들이 대신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9세기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신의 모습이나 주변 인물들은 모두 사라져요.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여성의 모습이 강조되죠. 세월이 흐르면서 작품이 신화 속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서 한 여성의 감정과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다나이가 있지만 제게도 이렇게 강렬히 기억에 남는 다나이는 없거든요. 지금도 이 그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은큼한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작품이 발표될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다고 해요. 1907년 클림트의 다나이가 전시되자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너무 야했거든요. 앞에서는 천박하다 손가락질했지만 뒤에서는 그림을 사려는 경쟁이 엄청 치열했다고 해요. 당시는 빅토리아 시대가 막 끝나가던 시기였어요. 빅토리아 시대는 엄격한 도덕 기준을 요구하고 자유로운 성적 표현을 못하게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앞에서는 비판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겠죠. 대놓고 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티를 내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세기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기를 끈 것도 한몫했죠. 그 이름도 유명한 무의식의 왕 프로이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성적 욕망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더 나아가 그런 성적 욕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설명해 주었고요. 그 이론은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성적인 욕망과 표현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전시장 뒤에서는 너도 나도 그림을 사고 싶어 했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클림트는 다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물감에 금가루를 섞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던 클림트잖아요. 황금비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너무 좋은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다나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에로틱한 분위기 또한 클림트가 작품 속에 가장 잘 녹여내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클림트의 다나이가 그 어떤 다나이보다 더욱 인상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황금빛이 가득한 에로틱한 표현, 그리고 그에 가장 걸맞는 주제를 찾았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고 주변을 한번 여유롭게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야기를 찾고 또 사람들이 무엇을 즐길 준비가 되었는지 잘 살펴본다면 나만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